안녕하십니까. 관광통 안내사 관광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오민철 교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관광학개론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관광통 안내사 관광학개론 또는 관광법규 강의를 2년의 단계에 1995년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넘었네요. 되겠습니까? 관광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관광통역 안내사 2년을 맺게 됐습니다. 관광학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광통역 안내사의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전문 강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하는 관광학개론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다면요. 관광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정말 관광이라는 이 큰 넓은 범위의 그 내용을 모두 다 이렇게 담아놓은 과목이다라고 보셔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 관광학개론을 간단하게 한다면 교재는 총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강의는 총 40강으로 됐습니까? 40강으로 촬영이 됩니다. 자, 관광학개론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 그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관광이라는 이 파트는 정말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제일 첫 번째 관광의 기초 이론이라 해서 여기에는 이제 관광의 정의와 그다음에 관광의 요건 되겠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관광의 어원이 나온다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좀 큰 단어를 하나 더 본다면은 관광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국내와 국외적인 측면을 참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요. 두 번째 뭐냐면은 관광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관광차 또는 관광객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관광객이고 누가 관광객이 아닌지에 대한 관광객의 됐습니까? 정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광 동기라든가 되겠습니까? 또 관광 수요를 됐습니까? 예측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로 관광자 쪽을 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관광학개론 교재의 세 번째 큰 주제가 뭐가 나오시냐면은 우리는 관광 자원 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광 자원 쪽은 관광 자원 해설이라는 과목을 따로 뽑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 쪽의 내용보다는 주로 우리는 관광 개발 쪽이다. 개발 쪽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로 접근할 거고 개발에 관한 기초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본다면은 뭐냐면 관광 행정이라고 그럴까요? 행정. 그러니까 관광 정책 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 행정 조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행정 조직이 관련되어 있는 관광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관광 기구. 어떤 관광 기구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간단히 평균을 보냐면 이 관광학개론 교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관광 사업입니다. 됐습니까? 이 관광 사업이란다면 워낙 범위가 넓지만 주로 필기 시험 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여행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사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가 호텔업, 됐습니까? 그리고 항공사업, 그리고 국제회의,
뭐 가장 대표적인 관광 사업 내용인데, 물론 이 주 네 가지 사업 이외에도 더 많은 관광 사업들이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관광학 개론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한쪽 분야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정말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본다면 여기 기초 이론이 제가 몇 가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기초 이론 쪽에서 좀 관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 관광 사업이 아무래도 관광학개론 교재에 가장 많은 구성 내용이다 보니까 이 관광 사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관련된 용어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학개론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수록돼 있는 좀 상당히 광범위한 교재다,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이 관광학개론 교재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했을 때, 제가 강의하는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강의를 전달할 때, 그러니까 제일 제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전달한다.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관광학개론을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상당히 생소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좀 더 학생분들에게 좀 설명을 많이 하면서, 이런 용어구나, 좀 이해가 쉽게끔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관광 관련 용어들을 좀 쉽게 이해를 시키면서 전달을 하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목표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확한 강의를 한다. 됐습니까? 용어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학생들도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 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관광통합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과목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을 해서 정말 마지막 날 필기시험 보는 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제가 하나는 뭐냐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요. 수업 저희가 강의하기 전과 마지막 후에 잠깐 5분 동안 정도라도 오늘 했던 강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키워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통해서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쌓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더 오랫동안 우리가 수업한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강의적인 특징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에게 하나 더 팁을 제가 준다 한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 다시 한번 5분 정도라고 했는데요. 됐습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강을 들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오늘 수업을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머릿속에 명상을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명상을 합니다.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의 시간이 된다면, 됐습니까? 한번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될까요? 자, 뭔가 어디다 써본다는 얘기죠. 되겠습니다. 보통 이 써보는 걸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주로 요즘은 학생분들이 내가 뭔가를 써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눈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눈으로 외우는 것보다 쓰고 소리를 내서 한번 읽는 게 더 오랫동안 암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와 같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같이
관광학개론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올해 역시 좋은 결과, 즉 합격이라는 결과가 꼭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관광학개론 기본적인 저의 소개와 그리고 관광학개라는 과목이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또 이 과목을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강의에 대한 장점적인 면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렸던 그런 걸 지켜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꼭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